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최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 최상병 사건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 상황이 전해졌어요? 네, 주요 피의자들한테 출석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눈에 띄는데, 한 명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출석 통보를 했고요. 이 두 사람의 혐의는 뒤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주에 압수물 분석을,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어서 소환 조사 단계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첫 번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한테 넘겼던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받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위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하나. 해병대 수사단이라고 하면 이제 박정훈 대령이 있던 그 수사단이 경찰한테 넘긴 걸 왜 다시 가지고 온 거야? 누가 거기에 개입한 거야? 이 부분이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초의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혐의자를 8명으로 지목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빼고 국방부가 2명으로 줄였었잖아요. 네. 요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 조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경찰한테 혐의자를 8명 넘겼는데 그게 2명으로 줄었어? 여긴 또 누구 입김이 작용한 거야? 이게 하나라는 거죠? 맞아요. 그 말씀드렸던 첫 번째 1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핵심 키맨이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니까 사건 이첩이 있었던 게 작년 8월 2일인데 네. 이시원 비서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국방부 쪽으로. 네, 그 통화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시원 비서관은 일명 검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핵심 측근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통화 중에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 사건 처리에 대해서 만약에 언급을 했다면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이제 전화가 그때 집중적으로 왔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낸 거고, 그 내용이 막 녹음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통화 내용이. 네, 그 사실은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앞서서는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러니까 이시원 사단에 있는 한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통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3쿠션으로 갔던 건데, 용산의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한테 전화를 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간부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 이첩에 대해서 전화가 갈 거다라고 전달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딱 그날 이시원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한테 전화했던 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 고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예, 예. 정치권 공방도 어제 뜨거웠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시원 이 사람부터 파면시키고 수사받게 해라라고 주장을 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빨리 이시원 그러니까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제가 봤던 포인트는 공수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상병 사건은 특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22대 때 할 거다 어쩌다 얘기가 많은데, 그런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쭉 해왔던 거를 놓고 만약에 특검이 열리게 되면 특검한테 기록을 다 넘겨야 되잖아요. 넘겨야 되죠. 그러면 그동안 수사했던 게 좀 아까울 수도 있고, 그동안 도대체 그 공수처는 뭐 했냐 이런 질책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때 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 이만큼 수사해왔다라고 막 말하기에는 그때 되면 늦을 텐데, 때문에 실적을 조금씩 좀 알려야 될 유인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당분간 공수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공수처에서 공수처발 단독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JTBC, MBC, 뭐 한겨레, 경향,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네. 진보 언론과 중도 언론에서 상당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기사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여러모로 이게 지금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날짜하고 몇 개 이름을 말씀하셔야지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그 이시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인데, 이분이 이제 이시은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이름은 이제 이시원이고, 이시원, 국방부 예. 쪽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유재은 예, 법무관리관. 저도 자 입에 잘 안 익어가지고 이름이 낯설죠. 이시원, 유재은.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날짜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7월 31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종섭 국방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경찰에 이제 군검찰이 그러니까 저기 군검찰이 아니 해병 그러니까 검찰이 이때 이게 해병대 그러니까 조사단이 경찰한테 우리 이만큼 조사했어요 하고 이첩을 이제 했는데 이첩을 하지 말라.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7월 31일인데 이날 이종섭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하고 유재은 관리관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고요. 7월 31일 날. 그리고 박 전 단장의 주장은 8월 1일에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 관리관이 압박을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8월 2일이에요. 네. 8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군 검찰이 이제 법정에 낸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JTBC 단독입니다. 네. 얼마나 이제 긴박하게 돌아갔냐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번에 이제 출마 이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출마해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7분 52초 동안 통화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김계환 사령관이 또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지금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김계환 사령관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오후에 다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또 유재은한테 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2일에 지금 이 전화들이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 행정관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방부에 전화가 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거 회수를 할 것이다. 이 수사 기록 이런 것까지 지금 공수처가 다 밝혀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통한 이제 전화를 토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 유재은을 내일 모레 이제 소환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방부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출석해서 지금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출국 금지됐던 6명 중에 1명이고 그리고 최상병 기록을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찾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고리가 지금 이게 숨가쁘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그 실체가 좀 밝혀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시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럼 이시원 위에는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그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수사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간출이면 사실 유재은은 그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박경훈은 그 8명에서 2명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그 실무를 책임했던 이 사건을 조사하는 실무를 책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조사하면 어떤 그 당시 상황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사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관리형 비대위.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일단 넘어갔다가 전당대회 치른다는 것까지는 정해놨는데 그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요.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대위 성격도 아직 규정을 못하고 있다. 혁신형 비대위 설치 요구가 나오지만 일단은 실무형 비대위 얘기가 나온다라고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어제 오후에 그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중진급 당선인 간담회가 끝난 뒤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전당대회 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였다. 그럼 관리형이네요. 그렇죠. 최대한 서두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 같은 느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갈아엎을 수 있게 정권을 주고 총선 패배 원인 따지고 이런 컨셉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길게 안 가고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만든다 그런 거네요. 네, 맞아요. 단순히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체제 유지형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같은 느낌의 비대위를 만들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까? 이걸 이제 봐야 될 텐데 일단 5선 이상 중진 의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윤지혁 원내대표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은 세 사람을 뽑는 거고 5선 이상 중에서 뽑기로. 네, 5선 이상이 8명이거든요. 조경태, 주호영,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조배숙.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국회 부의장, 총리 아니면 당권주자, 당사자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요거랑 맞물려서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당의 전반적인 그립은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보다는 원내사령탑 쪽에서 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원내대표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하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네. 5월 3일. 뭐 친윤 핵심 윤핵관 이라고 꼽히는 이철규 의원 가능성이 최근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뭐 물론 뭐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뭐 등등등 이름도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그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중심을 잡을 거다 이런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수회담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실무자들 만났어요. 처음으로 만났는데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민주당 간의 실무회동이 40분 정도 있었어요. 네. 대체로 이 40분 동안 알아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준비했던 의제를 쭉 얘기를 했고 네. 대통령실, 그러니까 홍철호 정무수석 등은 좀 이렇게 듣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어떤 의제를 민주당에서 말했느냐? 요거는 채널A 단독 보도로 좀 나왔는데 3+1,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수용,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해라. 요거 세 가지 플러스로 25만 원 민생지원금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는 요 3+1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듣기만 했다? 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제 이걸 듣고 가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거를 수용할지 말지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25만 원 민생지원금 뭐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현격히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던데 예. 제가 취재했던 감으로는 이게 좀 좁혀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이거는 또 물가 인상 압박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무분별한 현금 복지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거꾸로 말하면 분별 있게 어떻게 보면 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요 방향으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을 주긴 주는데 전 국민이 아니라 선별 지원 쪽으로 좁혀지지 않겠는가? 네, 혹은 뭐 25만 원이 아니라 그 액수 좀 줄여서 양쪽에서 뭐 절충할 가능성도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그 영수회담이 남북 정상회담 같기도 하고 의제를 다 조율해가지고 합의문까지 다 나와야 이거 만나는 분위기로 가는 건가? 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지 않고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측은 얼굴만 보는 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 이제 의제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조율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됐던 대로 이제 최상병 특검 이건 민주당이 수용하는 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그거는 뭐 지금 계속 또 법안 올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이거 좀 그만 좀 해라 거부권 좀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이거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저는 대국민 사과가 눈에 띄었어요. 대국민 사과는 제가 뭐 예상을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실까 잘 안 굽히시는 분인데 이렇게 사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눈에 상당히 띄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용산은 이번 주에는 아마 힘들 거라는 게 아마 거의 뭐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빨라도 다음 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 영수회담. 영수회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은 아무도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선 중진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건데 당권에 마음이 있는 분은 당연히 비대위원장 할 이유가 없고. 여기에서 일종의 들러리처럼 내가 여기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게다가 관리형인데. 게다가 어떤 분들은 일부는 지금 총리 하마평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빼야 돼요.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 그러니까 진짜 할 사람이 없다. 뭐 그래서 지금 당내 갈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낙선자들은 지금 혁신형으로 해야 된다. 오신환 뭐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근데 있어요. 관리형 아니고 혁신형으로 아예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왜 혁신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심 100%의 지금 전당대회 룰부터 고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관리형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되겠느냐라는 거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 뜯어 고친 다음에 전당대회 치르자.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냥 그 이후에 2년을 지금 뭐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앞단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될 가능성이 있으니 혁신하려면은 지금 위기감이 가장 고조됐을 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낙선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잘잘못 또 가리고 혁신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도부 꾸리자. 뭐 그런 이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눈에 띄었던 기사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가졌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오차는 거절했는데 만찬 가져가지고 더 많이 배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어제 새로 나온 얘기잖아요. 예. 이미 비대위원들과 한동훈 위원장의 만찬은 16일에 있었다는 거고 16일이면 어떤 날이냐?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이 만났다는 날이잖아요. 예, 예. 그럼 홍준표, 윤석열 두 분이 관저에서 만날 때 한동훈 위원장하고 비대위원들도 만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따지고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뭐 어쨌든 지금 느낌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거는 거절하고 뭐 그런 비대위원들하고는 만나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뭐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언제 복귀할 것이냐 이런 여러 뭐 대통령하고는 선을 그은 것이냐 여러 이제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오늘 일타 박성민 있어요. 거기서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5+4 의정협의체. 요거 의정 갈등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애초 2,000명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의사단체에서 이거 그냥 아예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맞받으면서 계속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위가 이번 주에 출범할 예정인데 이것도 의사단체들은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는 이거랑 별개로 5+4 의정협의체라는 걸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의사 측에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 의전원 학생협회까지 5개 단체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까지 이렇게 9명이 모여서 네.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예. 의사단체들은 이것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의 이유는요?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정부가 어차피 증언할 거면서 명분 쌓기만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들러리 설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를 잠깐 멈추고 다시 논의해야지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된다라는 입장과 2,000명은 우리가 굽히지만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좁혀지질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가 이 협상의 분수령이다라고 말씀을 엊그제 드렸잖아요. 이 분수령일 때는 보통 양쪽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갈등을 점점 더 이렇게 키우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서울대랑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는 주 1회씩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플러스로 사실은 정말 이제 제자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서울대, 울산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의대에서도 네. 다음 주에 하루씩 휴진하기로 했고 주 1회 휴진도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안 풀리네요. 김준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 보세요? 자체가 없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김강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한 해 그러면은 조정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말고 내후년에는 그럼 그대로 2,000명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냥 깔려 있어요 의사들한테. 신뢰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죠. 신뢰 지금 자체가 대화 상대로서. 무너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의 어떤 비토 거부감이 매우 심해요. 네. 이를테면 차기 의협 회장으로 이제 이면택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사태의 원흉인 박민수 차관, 조규홍 장관 그리고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 뭐 대화 파트너가 이제 그분들인데 예. 이분들하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분들 자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예 복지부는 빠지고 대통령실하고 오히려 직접 얘기하겠다라는 기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관이 지금 가장 대화 파트너로 지금 마땅치 않아 하는 사람이 박민수 차관이던데 예. 그분이 입장문 발표다 의세라고 했던 그분인 거죠. 예. 뭐 여러모로 조금 감정선을 좀 건드렸다 뭐 이런 건데 결국 그래서 저 영수회담에서 혹시 이렇게 민주당까지 좀 해서 이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는 환자들 아닙니까? 맞아요. 네. 뭐 동네 병원이야 다 지금 운영이 된다지만 큰 병원 걸린 분들은 다 종합병원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아산병원 교수들은 의사들은 지금 육아휴직하겠다. 가능한 사람 전체 20%인데 지금 뭐 교수들까지 지금 육아휴직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